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부자 아빠 정재호 지음, 출판사 모든 국민은 주주다입니다. 이 책은 2016년 9월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2018년 3월에 초판 2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정재호님은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뿐이다 라는 신념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한 주식 투자를 연구해 왔습니다. 실패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를 자초하며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이들을 위한 무료 방송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주식 투자 시크릿, 베이스볼 주식 투자법, 인생을 바꾸는 투자의 기술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부자가 되는 길, 2장 투자를 위한 준비, 3장 저평가주 발굴, 4장 대중의 마음 분석, 5장 마음으로 하는 사업, 6장 착한 마음 투자 기법. 지금부터 중요한 몇 부분을 골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자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주식 투자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언제 어느 때라도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가치 투자자에게는 주식 투자를 해도 좋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시작하면 99%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반면 제대로 공부하고 주식시장을 깨닫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탐욕과 공포라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혼자 설 수 있게 된다면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러한 고행을 이겨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의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책을 읽고 고통을 이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 당신도 어느 순간 행복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HTS를 끄고 주식 시세판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빠져나와 소중한 신호를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투자자들이 마음의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자 되는 방법은 없을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저축이다.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이다. 금리 1% 시대의 저축? 무슨 저축일까? 바로 주식 저축이다. 매달 적금 들듯이 조금씩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 자동차를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라. 커피 마실 돈으로 커피 회사 주식을 사고 소주 마실 돈으로 소주 회사 주식을 사면 몸에도 좋고 돈도 벌 수 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스노볼이라고 표현했다. 남들보다 일찍 눈덩이를 만들어 60년 가까이 긴 언덕에서 눈을 굴렸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면 매년 그 회사의 가치만큼 주가도 올라간다. 투자한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내면 배당금을 나눠준다. 그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수익이 수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1981년 초저가 1,595원에서 2013년 최고가 158만 4천 원으로 30여 년 동안 주가가 1000배 올랐다. 삼성전자에 입사했다면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지만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겠지만 그 주식을 30년 동안 보유한 사람은 소수밖에 없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 9.11 테러, 세계 금융위기의 거센 파도를 넘었을 것이다.
부자란 그런 고통들을 다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다. 좋은 회사라면 믿고 기다리면 된다. 우량주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고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주식시장이 20년간 문 닫아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을 사라. 평생 보유할 가치가 없는 주식에는 눈길도 주지 말라. 우량주는 누구나 알고 있고 한 번쯤 산 적이 있지만 지금 아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주식이 아닐까? 노후 준비, 자식보다는 주식이다. 100세 시대를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없는 사람들에게 장수는 축복이지만 돈 없고 몸 아픈 사람들에게는 장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모들에게 지금이라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자신의 노후 대비에 나서라고 간절하게 권하고 싶다. 이제는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도 30년에서 40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좋은 기업을 골라서 그 기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식투자다. 주식투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사업이다. 좋은 주식을 사서 사업을 하는 마음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회사를 키우고 매출을 키우듯이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주식을 샀다가 저 주식을 파는 일로 정신이 없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주식 투자는 아니다. 조금 될 만한 사업을 싹이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속속 팔아치우는데 무슨 수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투자를 시작하기 늦은 나이란 없다. 50대도 괜찮고 60대도 괜찮다. 창업하지 말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어와라. 그리고 그 돈으로 창조적인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라. 그렇게 10년만 모은다면 당신의 노후 대비는 물론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다음은 투자 예술과 부자 방정식 중 12가지 돈의 기본 원리입니다. 1.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즉, 이 얘기는 돈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느려진다는 이야기죠. 2. 욕심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투자에서 과욕은 곧 죽음입니다. 애초에 원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3. 배가 가라앉는데 기도하지 말라.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4. 예측가의 오류에 휘둘리지 말라. 성공적인 투자가는 예측 대신 확실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합니다. 5. 돈에서 질서를 찾지 말라. 6. 한 곳에 매달리지 말라. 7.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의지해도 좋다. 8. 당신이 돈 버는 일에 신은 무관심하다. 신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만 우리의 은행 구자에는 관심이 없다. 9. 부자는 건강한 비관주의자들이다. 10. 큰 이익을 원하거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 11.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으면 바꿔라. 투자에서 시작이 순조롭지 못하면 결국 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금 보존에 대한 집착으로 매달리다가 크게 잃는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순조롭지 못한 투자는 빨리 바꾸도록 하세요. 12. 부자는 계획보다 대응을 중시한다. 가장 필요한 장기 계획은 꼭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마인드입니다. 다음은 주식은 가장 안전한 투자다. 좀 전에 들려드렸던 12가지 돈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 였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은 안전한 은행 예금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은 매우 훌륭한 저축수단이긴 하지만 때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을 제공한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안전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걸고 위험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 손실이 두려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재테크 실수다.
혹시 여러분이 소액 투자자라면 소액 투자자도 우량주를 사야 한다. 가난할수록 우량주를 사라. 고가 우량주는 저가 우량주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모험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절대 안전에서 한 발 물러나 비교적 안전에 투자하라. 사장도 없고 종업원도 없는 품위 있는 직업. 좋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 회사 주식을 소유하라. 훌륭한 CEO가 이끄는 미래가 밝은 정말 좋은 기업을 발견한다면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것이 곧 주식의 가치를 높여준다. 사장도 없고 종업원도 없는 이렇게 품위 있는 직업이 또 어디 있겠는가? 복권 살 돈 있으면 차라리 주식을 사 모아라. 분명한 것은 복권에 당첨돼 부자가 될 확률보다는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뼈 때리는 명언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돈을 벌 만큼 충분히 오래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짐 크레이머의 명언입니다. 다음은 가난할수록 부자 마인드를 가져라.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외쳤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은 부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항상 주가가 오르는 쪽에 돈을 걸었던 긍정론자들이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으로 미국의 장 폴 캐티는 운과 지식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를 꼽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꼽은 것은 바로 백만장자 마인드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부자가 됐다. 다음은 주식 투자자가 될 것인가, 주식 소비자가 될 것인가. 불행의 씨앗, 초심자의 행운. 어떤 상황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일컬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한다. 도박을 처음 배운 사람이 첫 실전에서 베테랑들의 돈을 모두 따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초심자의 행운을 진정한 행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연히 다가온 행운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주식 입문자 99%, 99일이면 거덜난다. 주식은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벌게 해준다.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99%는 알거지가 되어 나간다. 단기 매매하려는 초보자들 가운데 99%는 입성한 지 99일 만에 파산하고 떠난다. 주식에 대해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 큰 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공부 안 하면 무서운 주식 투자.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넘나드는 위험한 항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트레이딩 하기 전에 트레이닝부터 하라. 입문 3개월 독서로 시작하라. 주식을 사기 전에 책부터 사라. 하루살이 같은 마인드를 버리고 일단 3개월은 독서로 시작하자. 우선은 성공한 여러 투자자들의 성공 철학이 담긴 책들이 좋다. 그 다음으로 기본적 분석법과 기술적 분석 방법 등 주식 투자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한 책을 읽고 나면 그제야 주식이 뭔지, 투자가 뭔지, 시세가 뭔지, 매매가 뭔지 어렴풋이 알게 된다. 비로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이다. 3년 공부 끝에 일본 최고 부자가 되다. 고레카와 긴조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준비했다. 3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 전 세계 0.01%의 부자들은 인문고전을 읽는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대공황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이 시작됐다. 단 2주일 만에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폭락한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투자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투자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를 위한 공부로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 중에는 경제보다 역사와 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꽤 있다. 주식 투자도 결국 사람을 공부하는 인문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다음은 집단 광기를 이길 수 있는 마음 수련입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학력순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공부란 결국 주식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부다. 결국은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투자 이론에 아무리 해박하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 주식 투자를 마음의 사업이라고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진정한 트레이더는 매매를 계획하는데 99%의 시간을 사용하고 실전 매매에는 단 1%의 시간만 할애한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99%의 시간 동안 자신을 단련시킬 수 있는 마음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 풀코스를 달리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비가 찾아온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훈련뿐이다. 마라톤은 정직하다. 주식 투자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끊임없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주식을 샀다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려울 것이 없다. 만일 작은 출렁거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린다면 제대로 된 주식을 사지 않고 엉뚱한 주식을 산 것이다. 주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면 거기서 즉시 손을 떼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예쁜 주식보다 못생긴 주식과 친해져라. 주식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평가된 주식을 잘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 이들은 3U, 저평가, 저소유, 비선호를 원한다. 가치 투자자는 자기가 매수한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못생긴 기업의 주식 시세가 올라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되면 얼른 팔아버린다. 그리고 다시 가격에 싼 주식을 찾아다닌다. 다음은 1등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 버핏이 시장 가치에 주목해서 투자한 회사들은 대체할 수 없는 독점력을 가진 1등 회사들이었다. 월트 디즈니, 코카콜라, 월마트, 질레트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다. 버핏은 미래의 시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잘 모르는 기업의 주식은 절대 사지 않았다. 초보 개미 투자자들이 생판 모르는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어떤 종목을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대박 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 각 분야의 1등 기업, 대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놀라운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라. 적당한 회사를 놀라운 가격에 사기보다 놀라운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어중간한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사는 것보다 우량주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신문에 나오는 화려한 테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량주를 꾸준히 사 모아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손절매는 장기적으로 돈을 날리는 기법.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적금에 가입하듯이 노후를 위한 연금을 붓듯이 매달 꾸준히 투자를 하면 된다. 우량주는 조정을 받더라도 손절매를 할 필요는 없다. 조정을 받더라도 금방 회복하게 되어 있다.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손절매는 장기적으로 돈을 날리는 기법이다.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보자라면 우량주를 믿고 맡기면 된다. 다음은 기본적 분석, 기본만 하고 버려라. 주식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처음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그동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던 신문의 주식 관련 기사들도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잊지 말자. 기본적 분석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은 결국 지나간 기록에 불과하다. 데이터를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때쯤이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뒤늦은 자료를 보고 투자에 뛰어들어서 성공한다는 것은 또 무척 어려운 일이다. 주가는 경기를 선행한다. 실적이 상당히 좋다면 이미 상투일 가능성도 높다. 기본적 분석은 딱 기본만큼만 해라. 다음은 주식 투자하려면 금리부터 챙겨라. 금리와 경기 변동으로 보는 주식 투자 사계절론. 경제에도 사계절의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듯이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금리가 낮으면 이때가 바로 주식 투자의 봄이다. 투자 여건은 척박하지만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렵던 기업들이 살아나면 경기가 회복되고 그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저금리에 사둔 주식이 조금 올랐다고 당장 팔아치우면 안 된다. 이것은 과일이 조금 자랐다고 한여름에 열매를 다 따서 먹어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경기가 과열되고 고금리 상태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라. 들녘에 누런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 그때 주식을 처분해도 늦지 않다. 금리가 최고치로 상승하면 주식 투자에도 겨울이 온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가진 주식을 팔고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되는 시기다.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면서. 참고로 이 책 페이지 160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은 부자는 돈을 벌고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잃는 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한 발 앞서 움직이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 한 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알파고처럼 투자하라. 월스트리트의 격언 중에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도살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소는 강세장을 의미하고 곰은 약세장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돼지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없다. 공포와 탐욕은 모두 투자의 적이다. 상승장에서는 탐욕을 절제하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사에 속지 마라. 기사가 나오면 팔부능선이다. 신문에 기사가 나는 시점을 후지산으로 치면 팔부능선쯤에 도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꼭지에 가깝게 온 것이다. 이제 그들은 주식을 팔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힘들게 얻지 않은 정보, 돈 주고 얻지 않은 정보, 모두가 아는 정보는 모두 광고다. 제목 굵은 기사들은 모두 마케팅이다. 갑자기 CEO가 여기저기 신문이나 잡지마다 등장해서 환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담담한 마음으로 광고라고 생각해라. 돈 되는 진짜 정보는 결코 시중에 떠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주식은 말이 없다. 과묵하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 살 때다. 안전한 기분이 들 때가 위험한 때다. 편안한 마음, 안전한 기분으로 주식 투자에 나설 때가 주식을 사기에 가장 위험한 때다. 그 반대의 경우 주변에서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주식을 사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에 도저히 손이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하라. 1998년 IMF, 2001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등골이 오싹한 뉴스가 들려오던 때는 어김없이 주식시장의 바닥이었다. 문제를 만나면 기뻐하라. 주식시장에 악재가 떨어지면 놀라거나 주식을 내던지지 마라.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면 기뻐하라.
조정하는 날을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가장 싼 날이다. 사야 할 주식의 가격이 폭락했다면 목욕 재개하고 새로 나올 산삼주들을 기쁜 마음으로 가득 담아라. 다음은 안전한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투자하라. 자금 관리 계획을 세우라.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오래 살아남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자본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목표가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주식 투자의 첫 번째 목표는 망하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투자에 앞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주식에 투자한 돈을 전부 다 날리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견딜 수 있을까? 물론 큰 타격은 받겠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마지노선, 그것이 바로 적정한 투자 금액이다. 포트폴리오의 황금 분할은 5대 2대 3. 장기 투자할 우량주의 50%, 개별 종목의 20%, 30%는 현금 보유의 비중이 이상적이다. 매수는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게임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입니다. 도박을 하고 싶다면 주식보다 강원랜드나 과천 경마장으로 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투기를 하지 말라. 주식 투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좋은 주식을 사놓고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라. 그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모아서 적립식으로 우량주를 사 모으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단타 매매를 하면 돈도 잃지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매일 그런 삶이 연속된다면 삶 자체가 너무 불행해집니다. 저자도 저도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간 푹 자면 됩니다. 단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잃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아니면 게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투자라면 성공할 수 있지만 게임이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착한 투자자들이 성공하는 이유. 수익은 고통의 대가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자에게만 주식시장의 신은 수익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착한 마음으로 투자하라. 선한 마음을 갖고 결코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곧 탐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똑똑한 두뇌보다 따뜻한 가슴이 먼저다. 치밀한 분석보다 긍정적인 마음이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 행복한 투자자가 되라. 주식 투자가 마음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정재호님의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다 들려드렸습니다. 올해 처음 입문하시는 개미 투자자님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좋은 책을 써주신 부자아빠님 감사합니다. 책 속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경험담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시간 내어서 그 부분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